처음에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약간 삐걱거려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핵협정을 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위트커프라는 특사인데 비둘기파에서는 이란과 이번에 어떻게 쓰든지 핵협정을 해야 된다. 마크 루비오 뭔 소리냐.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동결이냐 해체냐. 오바마 때는 3.67%까지 허용했고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은 진짜 센 거짓말쟁이.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북폭을 막았죠. 북한과 이란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폭격을 하잖아요. 이란이 진짜 핵폭탄 맞는다. 근데 빈 살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이란 핵 시설 폭격할 수 있겠지만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핵 시설이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70%가 그 동네에서 와요. 이란 제재가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 만세 불러야 됩니다. 큰 시장이 열립니다. 그냥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4월 달에 시작했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서로가 분위기 좋았고 긍정적이고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무 긍정적이라고 우리는 낙관하지도 않고 비관적으로 우리가 비관하지도 않겠다. 예, 그냥 지금 상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장밋빛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라고 봤냐면 큰 틀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협상은 단계인데,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문제예요. 미국이 나눠져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네.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협정하는 위트커프라는 사람은 중동 특사인데, 네. 이분이 이끄는 비둘기파에서는 이란과 이번에 어떻게 쓰든지 핵협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는 오바마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그냥 박차고 나왔던 네. 그 수준, 예, 그때 그 박차고 나왔을 때 있었던 그 수준 정도 되는 네.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걸 가야 된다, 무조건 협정을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네. 마크 루비오라든지 매파는 뭔 소리냐.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진짜요? 예, 이 두 파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동안의 큰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전쟁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핵협정을 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첫 번째 변수는 드러나면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예,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그게 너무 텔아비브 공항 공격이 너무 컸고, 예, 그게 이제 이란의 지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이건 이란이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능력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다음에 네탄야후 총리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총리의 말을 듣고 그냥 뛰쳐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네탄야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대지만 네탄야후 말을 듣고 뛰쳐나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플랜 B는 뭐냐? 예, 그거 없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네탄야후 총리는 안 된다. 이란의 핵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예,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탄야후 총리와 손을 잡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해고를 해버렸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왈츠 전 미국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해버렸어요. 해고했던데 왜 해고한 거예요? 왜냐면 네탄야후 총리하고 그 이란 폭격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예, 나눴고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자들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서로 민감한 얘기를 나눈 게 노출도 되고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줄다리기가 되고 있어요. 그 미국 행정부 내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협상으로 가자는 쪽이고. 협상 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근데 행정부 내에서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이번에 싹을 잘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동결이냐 아니면 해체냐.
예, 동결하자라면 이제 동결이면 어느 정도에서 동결하느냐가 문제겠죠. 그쵸. 핵 농축을 예를 들면 오바마 때는 3.67%까지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핵 협상이 계속 되는 거 보면은 완전히 해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는 아니었던 것. 만약에 미국이 계속 0%를 주장했으면 협상이 계속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준대. 3.67까지는 해주냐. 그러니까 이란은 갖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 세 가지예요. 3.67, 20%, 60%. 근데 60%는 절대 안 받을 거고. 60%는 핵폭탄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60 하면 이제 90까지 가니까. 예. 예, 시간 문제니까. 예. 근데 20% 2015년 할 때는 20%까지 농축된 거를 전부 다 빼가지고 러시아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빼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3.67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협상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란의 핵을 동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은 돌리되 무기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게 하자. 네. 이게 이제 비둘기파의 생각이고 예. 매파는 뭔 소리 0%고 아예 그냥 못하게 하자. 예. 폭격에서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매파들의 생각이죠. 교수님,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만 나오면 네. 댓글을 보면 네. 매파가 맞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북한 경제적으로 혹은 전력적으로만 핵 쓴다고 했지만 결국 핵폭탄 만들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죠. 북한의 북폭을. 네. 미국에서는 폭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뭐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폭격을 하면 북한이 반격을 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핵을 만들고 나니까 또 이제 그런 후회도 들긴 하죠. 복잡해졌죠. 예, 감정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해보면 아예 싹을 자른다라는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란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와 담을 쌓는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란은 기본적으로 가스나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제재에 민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 핵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폭격을 하려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죠. 예.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런데 만약에 폭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란이 진짜 핵폭탄 만든다. 예, 진짜 핵폭탄 만든다. 왜냐면 이제 명분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때려? 그러면 열받아서 만든다. 이걸 제일 걱정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란은 북한과 달리 실제로 이렇게 협상이 되면 이 무기와 핵폭탄까지는 안 갈 이들의 그 자생적인 요인이 경제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보다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죠. 인정. 바로 옆이니까. 예. 예.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핵폭탄을 만드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든다면 사우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뭐. 우리도 가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그게 이란한테 좋을 거 없습니다. 그쵸. 나만 갖고 있어요, 좀. 예. 그 사실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회의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란이 핵을 가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져서 얻는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 다 가질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참에 다 가져, 그냥. 이란도 갖고, 사우디도 갖고, 한국도 갖고 다 가지면 오히려 핵폭탄 있으니까 서로 건들지 못하니까 더 오히려 평화가 되겠다. 역설이죠. 예,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핵을 가장 민감한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있겠지만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엄청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안 나고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란이 핵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그런 말할 제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네. 전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얘기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북한 핵은 반대하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뭐 아예 이게 얄짤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단독으로도 폭격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요번에
텔아비브 공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으면서 아마 더 감정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폭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폭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도 맞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텔아비브 공항에다가 예멘이 꽂았는데 네. 그러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디다 꽂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예루살렘은 안 쏘죠. 아,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핵시설에 때리겠죠. 아,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실험설에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로. 야, 그럼 뭐 방사능 노출되고. 그럼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지금 폭격 신중론자들의 이야기는 아니 어디 있는지 다 아냐? 이란의 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아냐 이거. 예. 알면은 그래 한번 근데- 해볼만 하지 한번 진짜 다 알면. 근데 진짜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진짜 만들어놨으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3067까지는 만약 이란의 그 모든 나라들의 그 핵 주권이 있으니까 네. 3067이면 그냥 전력 생산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개방을 해서 IAEA 사찰을 받게 하면 된다.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사찰 투명하게 이란도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이란은 진짜 만듭니다. 아, 그럼 그쪽 국토가 공격받으니까. 예.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미지수죠. 우리가 가장 불안한 건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만약 때린다 그러면 중동에 불바다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면 이란은 또 미군 기지에서 그 출발한 비행기들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란을 때리면 그래서 이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에서 뜨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서 뜨면 그건 미군이 공격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비행기가 뜨도록 만든 그 나라가 우리의 적대 행위를 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란을 공격하는 걸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네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큰 전쟁 같아. 예, 근데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는 걱정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70%가 그 동네에서 와요. 아, 70%가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270에서 290만 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70%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GDP 대비 석유 의존도가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11등 안에 세 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일본, 한국, 독일입니다. 우리가 의존도가 1.6이에요. 예, 일본이 몇인 줄 아세요? 0.8입니다. 독일이 0.4예요.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명적이 될 겁니다. 아, 우리 입장에서는 네. 협상이 잘 되는 게. 협상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쵸. 이게 또 뉴스 볼 때 뭔가 화끈해 보이지만 또 사람이 죽는 거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는 전혀 좋을 게 최악입니다. 없다. 최악이에요. 최악. 네. 경제 위기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란 주변 국가들이 이란을 좋아해서 비둘기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싫어하잖아요, 다들. 이게 파멸이 가져올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주변국. 예. 다시 재건하기엔 너무나 많은 경비와 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또 이란의 이제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사우디나 오만 같은 형제 국가들은 지금 이 이란의 핵 협상 또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떤가요? 그렇죠. 사우디는 뭐 형제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무슬림으로서 뭐 같은 형제라면 예, 크게서는 형제인데 이들 국가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용히 핵 협정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예, 핵 활동을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국 사우디도 그렇고 다 핵 발전하고 싶어 하죠. 전력 생산을 위해서.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네. 전력난을 사실 석유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UAE도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협정대로 하되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 뭐 후티 같은 대리 조직들 그쪽의 지원을 이란이 끊는 것까지 이제 패키지로 이스라엘은 받아야 이게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 협정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핵 문제, 그다음에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네. 세 가지를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세 가지 한꺼번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거는 제끼고
핵 협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핵 협상만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두 가지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걱정하는 건 주변 국가들이에요. 예, 주변 국가들에서. 근데 일단은 지금 핵협정이 먼저기 때문에 핵협정만 해도 지금 쉽지 않은데 거기다 탄도미사일 붙고 대리세력 붙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일단 중요한 거부터 하고. 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핵협정이 끝나죠. 만약에 두 가지를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예, 이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또 이번 미사일 맞았잖아요.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내부 국민 여론은 좀 어떤가요? 아니, 안 좋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인천공항에 미사일 떨어진 거 똑같은 건데 그 감정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란과의 연관성을 하려면 그 미사일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진짜 이란 건지 아닐 건지 그걸 이제 밝혀내야겠죠. 아마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제 이란이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상황.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이거 예멘만 때려서 문제가 아니라 이란을 때리려는 하나의 그 명분으로 싹 했죠.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시기가 미묘한 게요. 원래는 5월 말까지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마쳐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5월 말까지 힘들다. 5월 말까지 완전 타결이 힘드니까 5월 말까지 임시 타결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5월 달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곧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뺐어요. 진짜요? 이스라엘 안 가요. 네. 이스라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을 안 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수교를 다시 하면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아랍 국가들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란을 안고 가자. 이란의 낙후된 경제 시설, 에너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달에서는 지금 제재 때문에 투자 못 하고 있고 그걸 아랍 국가들이 투자해서 그걸 같이 윈윈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을 돈으로 묶어서 경제적으로서 연결이 돼 있으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남 PD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묶어 있으면 서로 싫더라도 싸우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경제 이득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거를 못 하게 했거든요. 야, 이란 아직 제재 중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예,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 바이든은 진짜 쌩 거짓말쟁이. 왜냐면 트럼프가 엎어버린 이란 그 제재를 자기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풀겠다고 하는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국가들이 계속 그걸 미국한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중동판 햇볕 정책. 햇볕 정책. 네, 햇볕 정책. 야, 이게 이란은 조금 북한과 상황이 다르니까 성공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경제는 외부의 제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내심 저는 바라는 게 그게 성공한다고 하면 또 민주주의는 경제력 그럼요. 이 상승이 거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란 제재가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 만세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 제가 이란 핵 협상이 잘 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핵 협상 잘 된다고 해서 저한테 돈 1달러도 안 떨어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란 시장이 열릴 거고 이란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 2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그전에 이란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예. 감정도 좋다면서요, 한국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큰 시장이 열립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지. 제가 이란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어디서 저한테 1달러도 안 줘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부 하시고요.